AI가 들려주는 성공 스토리. 서정진 셀트리온 창업자. 무일푼에서 시작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세운 신화적인 인물. 가난한 시골 소년의 꿈. 1957년 충청북도 청주의 한 작은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희미하게 걷히고 촉촉한 논밭 위로 햇살이 내리쬐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서정진. 그의 집은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이치는 곳이었다. 가난은 당연한 것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배고픔은 그의 친구였다. 정진아, 가서 물 좀 길어와라. 어머니의 부름에 어린 정진은 재빨리 두레박을 들고 우물로 향했다. 힘겹게 물을 퍼올리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빨리 철이 들었고 세상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학교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책을 펼치면 지금 이곳이 아닌 더 넓은 세상이 보였다. 비록 헌책이었지만 그는 밤이 깊도록 촛불을 켜고 글자를 따라갔다. 학급에서 항상 성적이 최상위였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막노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에 합격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등록금이 부족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학비를 벌어야 했다. 그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들은 뒤 밤에는 막노동을 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 가난이 그를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자취방에서 옷을 덮고 떨면서도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러나 삶은 그에게 쉽사리 기회를 내어주지 않았다. 대학 시절, 그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 없이 한 학기를 버텨본 적이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곧장 일터로 향해야 했고 때로는 몸이 녹초가 되어 쓰러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꿈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더 큰 일을 해내고 싶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한 교수님이 그에게 물었다. 정진아,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꿈꿨던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시골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사회로의 첫걸음. 1980년대 초 청춘의 혈기가 가득한 서울. 거리는 번화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바빴다. 가난한 시골 출신의 청년 서정진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배울 것이 많은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겠다는 결심을 했다. 첫 직장은 삼성전자였다. 최신 기술이 쏟아지는 곳,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컸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단순히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서정진 씨, 이번 프로젝트 자료 다 준비됐습니까? 상사의 재촉에 그는 밤을 새워 준비한 기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엔 공허함이 맴돌았다. 나는 지금 내 꿈을 향해 가고 있는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과감히 삼성전자를 떠나 당시 떠오르던 대우자동차로 이직했다. 이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경영과 기획을 배웠다. 해외 사업 확장, 시장 조사, 기업 전략 수립 등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을 쌓았다. 대우자동차에서 그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배우며 커리어를 쌓았다. 해외 출장을 밥 먹듯이 다니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피부로 느꼈다. 특히 동남아와 유럽 시장을 분석하면서 그는 기업 운영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수많은 밤을 비행기 안에서 보냈고 호텔방에서 홀로 프리젠테이션을 연습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1990년대 후반
서정진은 대우자동차 기획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찾아왔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였다. 대우그룹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감원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고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이 적힌 해고 명단이 발표됐다. 42세 실직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그는 막막했다.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한때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던 대우그룹마저 무너졌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서정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렸고 그의 머릿속도 그날의 날씨처럼 싸늘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란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동차 산업, IT, 금융.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업계를 되짚어봤지만 모두 위기에 빠져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도서관과 서점을 전전하며 최신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논문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바이오 산업. 의약품 시장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다. 미래는 바이오 기술이 결정할 것이다. 논문을 읽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번쩍였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헬스케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제약산업은 여전히 화학합성의약품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다. 하지만 바이오는 자동차나 전자처럼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다.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성공 가능성도 낮았다. 더군다나 그는 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그러나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직접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국내외 제약회사 연구원들을 만나고 의사들과 인터뷰하며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서정진 씨, 바이오는 돈만 있다고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의 열정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한 해외 바이오 기업 출신의 연구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 연구원은 말했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과 향후 제약업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특허가 만료되는 오리지널 약을 복제해 개발하면 시장성이 크죠. 서정진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직감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제약 시장에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이었다. 그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투자자를 찾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몇 달을 투자자들을 찾아다녀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너무 위험한 사업입니다. 좌절할 법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바이오시밀러의 장점을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밤을 새우며 자료를 만들고 직접 해외 투자자들을 찾아가 설명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작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외국계 투자사가 그의 사업 계획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 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그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셀트리온의 탄생과 위기. 2002년 서정진은 마침내 셀트리온을 창업했다. 그러나 창업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그는 연구소를 세우고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추진했지만 바이오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투자 유치의 어려움은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바이오시밀러, 듣도 보도 못한 산업에 돈을 넣으라고요? 투자자들은 손사래를 쳤다. 당시 한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다. 신약 개발보다 실패 위험이 적다는 논리로 투자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미국과 유럽을 돌며 글로벌 제약사와 미팅을 했다. 수십 차례의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자료를 보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해 다시 찾아갔다. 우리는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바이오 의약품을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몇 개월간 끈질긴 협상 끝에 마침내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일부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도 체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연구소를 설립할 자금이 부족했다. 그는 인천 송도로 향했다. 당시 송도는 개발 초기 단계였고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었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구소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연구소가 세워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는 막대한 연구비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국내외 연구원들을 모았고 바이오 의약품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했다. 하지만 실패가 계속됐다.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몇 년간 연구를 지속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점점 지쳐갔고 일부는 철수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 서정진은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구비를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주변에서는 반대했다. 회사가 망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망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연구팀을 독려하며 직접 실험 과정에 참여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했다. 유럽과 미국의 승인 과정을 거쳐 셀트리온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했지만 여전히 투자 유치는 쉽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다. 신뢰를 쌓기 위해 직접 공장을 짓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그렇게 셀트리온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다.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유럽의 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으며 셀트리온은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성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램시마의 임상시험과 승인 과정은 지난한 싸움이었다. 수십 번의 규제기관 미팅,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반응, 경쟁사의 견제까지. 서정진과 그의 팀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우리가 만든 약이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그는 전 세계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을 낮췄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를 고수했다. 그 결과 램시마는 출시되자마자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 대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동등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곧이어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 등 추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글로벌 확장과 도전. 셀트리온의 성공은 단순한 제품 출시에서 멈추지 않았다. 서정진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장했다.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건설했고 해외 지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미국, 일본 시장을 공략했다. 그는 직접 해외를 돌며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의 거대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유럽 각국 정부와 협의하며 가격 정책을 조율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됐다. 우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헬스케어 혁신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표는 바이오시밀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신약 개발에도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가 면역 질환, 암 치료제 등 다양한 혁신 의약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이제 단순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정진의 도전과 혁신은 끝이 없었고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미래 비전,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셀트리온의 미래는 단순한 제약사가 아닌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이 되는 것이었다. 서정진은 더 이상 치료제 개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 치료, 백신, 맞춤형 의료까지 연구 범위를 넓혔다. 그는 항상 말했다. 우리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미래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정진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비전은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무리, 교훈과 실생활 적용 팁. 1.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라. 42살의 실직자였고 가진 건 빚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회였다. 실패나 실직,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자. 새로운 산업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자. AI, 블록체인, 친환경 산업 등. 스스로의 강점과 경험을 분석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연습을 해보자. 2. 모르는 분야라도 도전하라. 바이오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하지만 난 공부했고 결국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면 나는 몰라서 못해가 아니라 배우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자. 유튜브 강의, 코세라, 인프런 등. 주변의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자. 3.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불확실했다. 하지만 아무도 안 간 길이었기에 기회였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만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자. 리스크를 감수하되 철저히 분석하고 실행하자.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학습 후 실행. 4.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투자받기 위해 3년 동안 1800번의 미팅을 했다.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목표를 위해 꾸준히 도전하자. 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갖자. 10번 실패하더라도 11번째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5. 큰 꿈을 꾸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다. 돈만 쫓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찾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봉사활동, 기부, 멘토링 등. 큰 목표를 세우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자. 나는 5년 안에 무엇을 이룰 것이다라고 목표를 구체화하기. 서정진 회장의 성공 원칙. 이렇게 실천하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자.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습관 기르기. 새로운 분야라도 배우면서 도전하자. 나는 몰라서 못해가 아니라 배우면 된다라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기회를 찾자. 경쟁이 적은 곳이 기회다. 끈기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자. 몇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말 것. 돈이 아닌 가치를 목표로 삼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되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